안녕하세요. 설계사 여러분. 세무세법으로 보험을 풀어주는 IMC 사업단장 성훈식입니다. 설계사님들, 요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법인 대표님들 만나서 상담 약속 잡기 참 힘드시죠? 어렵게 대표님들을 마주 앉혀도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야 그분들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은행 대출이나 채무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어 부도 위기 속에 있는 자산가들에게도 종신보험을 제한할 수 있는 필살기 화법 지금 공개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은행 빚을 잔뜩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녀들이 빚을 떠안지 않으려고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본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해둔 5억 원짜리 보장성 종신보험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이 피 같은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전략을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고객님을 현장에서 만나면 사장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대표님, 평소에 사업 운영하시면서 은행 대출이나 채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이 많은 빚이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넘어가서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드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법에도 나라에서 대놓고 내 가족의 생계비를 지켜주겠다고 만든 합법적인 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객님에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빚을 잔뜩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라는 걸 신청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이 남긴 재산도 안 받지만 피 같은 빚도 전부 다 안 갚아도 되니까 식구들이 빚더미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남긴 일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은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단 한 푼도 손을 댈 수 없지만 아버지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해둔 사망보험금은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세법이나 민법을 너무 딱딱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도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이건 사실 시장 바닥 용어로 쉽게 풀면 애초에 주인 자체가 다른 돈입니다.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수익자인 자녀에게 다이렉트로 발생하는 자녀의 피 같은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아니니까 자녀들이 법원에 대고 아버지 재산 안 받겠습니다 하고 상속 포기를 외쳤어도 이 5억 원의 보험금 청구권은 끄떡없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합법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대표님들이 겪을 진짜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집니다. 열심히 땀 흘려 사업을 운영 중이신 고객님이 은행 대출을 잔뜩 낀 상태에서 갑자기 유고 상황을 맞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 없이 그냥 은행 정기예금 통장에 5억 원을 넣어두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빚을 안 갚으려고 상속 포기를 하는 순간 그 5억 원은 고스란히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다 뜯어갑니다. 자녀들은 손도 못 대고 아버지가 남긴 피 같은 현금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반대로 자녀들이 그 5억 원을 찾겠다고 상속 승인을 해버리면 5억 원보다 훨씬 더 큰 아버지의 수십억짜리 빚더미를 자식들이 고스란히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합니다. 결국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서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들이 설마 채권자들이 내 보험금까지 뺏어가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가입 구조를 잘못 짜서 수익자를 아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법정 상속인으로 흐리멍덩하게 두거나 계약 구조를 잘못 지정해 놓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이 대표님 살아생전에 보험을 강제로 압류하고 강제 해지해서 해약 환급금을 싹 다 털어가는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울타리는커녕 빚더미와 고통만 안겨주게 되는 아주 슬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고객님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무서운 채권자들의 손길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합법적인 비상금 통장이자 든든한 우산을 지금 당장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제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도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
다 29463 판결을 보면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대놓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독촉을 일삼는 은행이나 채권자라 하더라도 자녀 고유의 재산인 이 사망보험금 5억 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 한 푼도 압류하거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빚더미 속에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통해 빚은 싹 다 털어내고 아버지가 남겨둔 5억 원의 현금은 온전히 손에 쥐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능청스럽고 완벽한 법적 방어막입니까? 나라에서 대놓고 도와주겠다고 열어둔 합법적인 탈출구인 셈이죠. 다만 여기서 설계사님들이 예리하게 짚어주셔야 할 세무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민법에서는 이 5억 원이 자녀 돈이라 빚쟁이들이 못 뺏어가게 지켜주지만 세법에서는 아버님이 낸 보험료로 자녀가 공짜 돈을 번 거니까 간주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는 맥입니다 라고 분명히 콕 집어 말해주셔야 베테랑의 신뢰감이 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상속세법에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거든요. 아버님이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오직 이 사망보험금 5억 원만 남긴 상황이라면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매기려고 계산대를 두드렸다가도 일괄공제 5억 원으로 세금이 딱 0원이 되어 상속세조차 한 푼 안 내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아무리 벼랑 끝으로 몰려도 내 가족의 목숨값 같은 생활비 5억 원은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지켜내고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바로 종신보험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배운 상속 포기에도 보호되는 사망보험금 절세 전략의 핵심을 고객에게 바로 던질 수 있는 필살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사업체의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자, 피보험자를 대표님으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종신보험 하나만 씌워두시면 향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빚쟁이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5억 원의 합법적인 고유 재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은행 대출이나 채무 때문에 늘 불안해하시는 사장님들과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면 세법을 어렵게 뽐내지 마시고 이 대법원 판례 이야기를 능청스럽고 자신감 있게 섞어서 던져보세요. 그분들의 다친 마음이 분명히 열리고 무릎을 탁 치며 설계사님을 인생의 든든한 파트너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장이지만 정확한 세무 지식을 맛깔나는 스토리로 무장하신 설계사님들이라면 어떤 자산가 고객이든 당당하게 사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세법을 통해 보험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IMC 사업단에서 보험 영업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고 싶으신 설계사님들은 아래 본문 채널로 연락 주세요.